안녕하세요. 이경민입니다. 풍산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인데요.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강조드립니다. 그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방산 역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구리인데요. 경기 선행 지표로도 쓰이는 닥터 코퍼. 지속되는 안전자산 수요와 함께 금과는 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도대체 구리는 풍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왜 방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곧 방산과도 직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방산주가 트럼프 테마로 분류되는 이유를 살짝 말씀드리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당선 예비 후보자가 전 집권 당시에 그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방산 관련 정책이 크게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요, 이 국방비 확대랑 무기 수출 증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방산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방산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우호적인 입장이 트럼프 테마주로 묶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 여파의 흐름이 그리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방산 테마주는 들썩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이어 트럼프에 이어 방산,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구리인데요. 뜬금없이 왜 구리가 나타났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구리는요. 방산 산업과 직결되는 재료입니다. 무기랑 군사 장비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인데요. 군사 장비랑 연결해서 이 구리는요, 전기 전도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한 금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전차나 항공기, 함선, 전기 배선, 군사 통신,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에 각각 군사 방산과 또 직결되어 있는 원재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상 유추가 되고 있을까요? 방산산업의 성장, 그리고 구리 수요, 직결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방산 장비와 함께 구리 수요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군사 투자가 증가하면 구리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구리 가격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구리 가격은요,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계속 보시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리 가격이 원자재의 역할로서 이 가격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텐데요.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꼭 짚고 가셔야 되는데요. 바로 구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구리는 방산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돼서도 데이터 센터 건립에도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요,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산뿐만 아니라 쓰임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방증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구리는요, 남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남미 쪽에서는 강산 폐쇄 파업이 있어서 공급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을 보셔야 되는데 이 구리 생산량 절반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구리 생산량을
5%에서 10% 정도를 감축하기로 하면서 안 그래도 귀한 구리의 공급이 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구리는 광산 개발하는데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리 자체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구리는 이같이 공급 부정의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알겠어. 이 구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이 방산업체랑은 또 만약에 구리가 쓰이는 건 알겠는데 방산이 직결적으로 풍산에 쓰이지 않으면은 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더불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그거는 방산 테마주로서 힘을 잃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가 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이 트럼프 테마주로 묶이는 이 방산이 트럼프가 당선이 혹여나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제 정세를 좀 넓게 보면 어떨까요?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K방산, 방위산업이 급격하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넓혀 보시면 보이실 텐데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더불어서 그 속에서 또 한국 방산이 또 살아남고 있다는 거는 이 가성비랑 납기일 이런 경쟁력 때문에 또 K 방산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트럼프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전쟁 확산의 수요가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므로 이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걸 이 차트에서 또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풍선의 차트도 마찬가지로 올 초부터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방증이 또 21선이 뒷받침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약간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다시 또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 구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방산에 대한 수요가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해진 앞으로의 트럼프 3개월이 남았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풍산의 차트도 20일 평균선을 터치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트럼프의 대결 구도가 불안정성을 보이더라도 더 큰 전 세계 전쟁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 흐름들이 납득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쟁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전쟁 추이와 구리 가격, 그리고 방산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다른 동향이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